남편의 장례식장에서 처음 보는 여자가 다가왔습니다. 손에는 3살 정도 되어 보이는 아이를 안고 있었습니다. 그 여자가 조문객들 앞에서 말했습니다. 이 아이 아버지가 교수 남편이 아니에요. 조문객 30명이 모두 지켜보는 가운데 아무도 말리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영정사진 옆에서 그 말을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그런데 진짜 충격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김수연은 대학교 영문학과 교수인 남편 박진우를 자랑스러워했습니다. 결혼 15년 차. 두 아이의 아버지이자 학생들에게 존경받는 학자. 그녀가 아는 남편은 언제나 완벽했습니다. 매일 저녁 7시면 퇴근해서 아이들과 저녁을 먹었고 주말이면 가족 여행을 계획했습니다. 남편의 연구실을 방문하면 책상 위에는 항상 가족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동료 교수들은 박진우를 가정적인 남자라고 칭찬했습니다. 수연은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미소 지었습니다. 이런 의미 있는 이야기를 더 많이 전하고 싶습니다. 구독과 좋아요가 큰 힘이 됩니다. 하지만 수연은 몰랐습니다. 남편이 매주 수요일마다 늦게 들어오는 이유를, 학회 준비라고 했던 그 시간들이 어디로 향했는지를, 남편의 휴대폰에 저장된 이름이 왜 남자 이름으로만 되어 있는지를 수연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의심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결혼 반지를 만지작거리며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행복한 가정이라고. 그때 남편의 연구실 문이 열렸습니다. 젊은 여자가 서류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회사 후배라고 남편이 소개했습니다. 수연은 그 여자의 얼굴을 기억해두지 않았습니다. 그저 남편 일을 돕는 조교 중 한 명이라고 생각했을 뿐입니다. 여자가 나간 후 남편이 말했습니다. 새로 온 연구원이야. 일을 잘해서 많이 도움이 돼. 수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여자의 눈빛이 남편을 향해 잠깐 머물렀던 것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아니, 눈치채고 싶지 않았는지도 모릅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수연은 핸들을 잡은 손에서 결혼 반지가 햇빛에 반짝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15년이라는 시간이 만들어낸 신뢰. 그것이 얼마나 쉽게 무너질 수 있는지 그녀는 알지 못했습니다. 저녁 식탁에서 남편은 아이들에게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큰아이가 웃었고 작은 아이가 아빠 품에 안겼습니다. 수연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행복하다고 느꼈습니다. 남편이 그녀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 뒤에 무엇이 숨어 있는지 수연은 전혀 몰랐습니다. 밤이 되어 남편이 서재에서 논문을 쓴다고 했을 때 수연은 커피를 타서 가져다 주었습니다. 남편의 노트북 화면에는 논문 파일이 열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화면 한쪽 구석에 메신저 창이 작게 떠 있었습니다. 수연은 보지 못했습니다. 아니, 보려 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밤, 남편의 휴대폰이 거실 소파에 놓여 있었습니다. 수연은 무심코 그 옆을 지나갔습니다. 그때 화면이 켜졌습니다. 메시지 알림이었습니다. 오늘 못 만나서 아쉬웠어요. 발신자 이름은 김대리였습니다. 수연은 멈췄습니다. 김대리. 남자 이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문장은 이상했습니다. 업무적인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수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마 친한 후배겠지? 남자들끼리 저런 농담도 하겠지? 그녀는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옆에서 평화롭게 자고 있었습니다. 수연은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머릿속에서 그 문장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오늘 못 만나서 아쉬웠어요. 다음 날 아침. 수연은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김대리가 누구야? 남편은 커피를 마시다 말고 대답했습니다. 연구실 후배야. 왜? 수연은 아무렇지 않은 척 웃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하지만 그녀의 손은 살짝 떨리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눈치채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아니, 눈치채지 못한 척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날부터 수연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남편의 퇴근 시간을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의 옷에서 나는 향수 냄새를 맡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화장실에서 전화를 받을 때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확실한 것은 없었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7시에 퇴근했고 주말이면 아이들과 시간을 보냈습니다. 수연은 생각했습니다. 내가 너무 예민한 거야? 남편을 믿어야 해. 그렇게 1년이 지났습니다. 수연의 의심은 조금씩 사라져갔습니다. 아니, 그녀가 억지로 사라지게 만들었습니다. 어느 날 큰아이가 물었습니다. 엄마, 아빠랑 사이 안 좋아? 수연은 놀랐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해? 아이가 대답했습니다. 아빠 얼굴 볼 때 엄마 표정이 이상해. 아이의 손이 수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작고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수연은 그 손을 꼭 쥐었습니다. 아니야. 엄마 아빠는 사이 좋아?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에는 여전히 걱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밤 수연은 아이의 잠든 얼굴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이 아이를 위해서라도 의심을 버려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가정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그녀가 버린다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쓰러졌다는 전화를 받은 것은 평범한 오후였습니다. 수연은 요리를 하다가 칼을 떨어뜨렸습니다.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췌장암 말기. 남은 시간은 3개월에서 6개월. 수연은 복도에 주저앉았습니다.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15년을 함께한 사람이 떠난다고 했습니다. 아무리 의심했던 적이 있어도 그는 여전히 그녀의 남편이었습니다. 병실 문을 열었습니다. 남편이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약해 보였습니다. 남편이 말했습니다. 수연아, 미안해. 수연은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무슨 소리야? 미안할 거 없어. 남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너한테 할 말이 있어? 수연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뭔가 예감이 좋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때 간호사가 들어왔습니다. 남편은 말을 멈췄습니다. 그 후로도 남편은 여러 번 무언가를 말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매번 말을 삼켰습니다. 수연은 물었습니다. 하고 싶은 말 있으면 해. 남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중에. 그 나중에는 영원히 오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떠났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수연은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조문객들이 찾아와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수연은 기계적으로 인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에서는 남편의 마지막 말이 맴돌았습니다. 수연아, 미안해. 그가 무엇을 미안해했던 걸까? 결혼 반지를 만지작거렸습니다. 15년의 시간이 손가락에 감겨 있었습니다. 그 무게가 갑자기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장례식 2일째. 조문객이 거의 다 돌아간 오후. 처음 보는 젊은 여자가 장례식장에 들어왔습니다. 검은 옷을 입고 있었지만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손에는 어린아이를 안고 있었습니다. 3살 정도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였습니다. 수연은 그 여자를 보았습니다. 어디서 본 것 같은 얼굴이었습니다. 그 여자가 영정사진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수연은 순간 3년 전 연구실에서 봤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회사 후배라고 소개했던 그 여자. 김대리. 아니, 그 이름 뒤에 숨겨진 진짜 사람. 여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저도 조문하러 왔습니다. 수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맙습니다. 하지만 여자는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사모님.
할 말이 있습니다. 장례식장이 조용해졌습니다. 남아있던 조문객 몇 명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수현의 시어머니가 다가왔습니다. 무슨 일이야? 여자가 안고 있던 아이를 내려놓았습니다. 아이가 여자의 치마를 붙잡았습니다. 작은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자가 말했습니다. 이 아이 아버지가 교수 남편이 아니에요. 박진우 교수님이 이 아이 아버지입니다. 시간이 멈췄습니다. 수연은 그 말을 듣고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뇌가 그 말을 거부하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뭐라고? 이게 무슨 소리야? 여자가 말을 이었습니다. 3년 전부터 만났습니다. 아이는 2년 전에 태어났고요. 교수님이 책임지겠다고 했습니다. 이혼하고 저랑 살겠다고요? 수현의 귀에서 윙소리가 났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옆에 있던 사람이 부축했습니다. 하지만 수현은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그 아이에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아이의 얼굴, 남편을 닮은 눈, 남편의 미소와 같은 입모양. 그제야 수현은 알았습니다. 남편이 마지막에 미안하다고 했던 이유를, 그가 말하지 못하고 떠난 진실을. 조문객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가 그 여자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이 나쁜 년. 장례식장에서 이게 무슨 짓이야? 아이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여자도 울고 있었습니다. 수연은 그 모든 것을 멍하니 지켜보았습니다. 결혼 반지가 손가락에서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15년의 시간이 금속 소리를 내며 굴러갔습니다. 장례식이 끝난 후 수연은 남편의 서재에 들어갔습니다. 15년 동안 한 번도 뒤져본 적 없던 곳이었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논문 자료들 사이에 봉투가 있었습니다. 봉투를 열자 사진들이 쏟아졌습니다. 그 여자와 남편이 함께 찍은 사진. 아이가 태어났을 때 찍은 사진. 남편이 아이를 안고 웃고 있는 사진. 수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사진 속 남편의 표정은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녀가 본 적 없는 종류의 행복이었습니다. 봉투 안에 편지도 있었습니다. 그 여자가 남편에게 쓴 편지. 교수님, 정말 이혼하시는 거죠? 저랑 아이랑 함께 살 수 있는 거죠? 기다리고 있을게요. 날짜는 남편이 쓰러지기 일주일 전이었습니다. 수연은 편지를 바닥에 내던졌습니다. 15년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재 한쪽에 가족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수현과 남편. 두 아이가 함께 웃고 있는 사진. 수연은 그 사진을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이게 전부 거짓이었다. 그녀가 믿었던 모든 것이 연기였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큰아이가 서 있었습니다. 엄마. 왜 울어? 수연은 급히 눈물을 닦았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하지만 아이는 바닥에 흩어진 사진들을 보았습니다. 아이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거 아빠야? 수연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아이가 사진을 집어 들었습니다. 남편이 다른 아이를 안고 있는 사진. 수현의 아이와 비슷한 나이의 아이. 엄마. 이 아이는 누구야? 수연의 입에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아이가 사진을 내려놓았습니다. 아이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빠가 나쁜 사람이야? 그 질문에 수연은 무너졌습니다. 아이를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아이도 엄마를 안고 울었습니다. 서재에 두 사람의 울음소리가 가득 찼습니다.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이 그들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가짜 행복이 담긴 사진이. 수연은 그 여자를 만나기로 했습니다. 알아야 했습니다. 15년의 결혼 생활이 어떻게 무너졌는지. 카페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여자의 이름은 이지은.
남편의 연구실에서 일했던 연구원. 3년 전 그날 처음 봤던 여자. 수현이 물었습니다. 왜 장례식장에서 말한 거야? 조용히 살 수도 있었잖아. 지은이 대답했습니다. 교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부탁하셨어요. 사모님께 진실을 말해달라고. 본인이 직접 말하지 못한 게 미안하다고. 수현은 웃음이 나왔습니다. 쓴웃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장례식장에서? 조문객들 앞에서? 지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죄송합니다. 다른 방법을 몰랐어요. 아이한테는 아빠가 있었다는 걸 알려주고 싶었어요. 수현은 테이블 위에 커피잔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손이 떨려서 잔을 들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이 정말 이혼하겠다고 했어? 지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아이가 2살 됐을 때부터요. 하지만 계속 미루셨어요. 아이들이 어려서. 사모님이 힘들어할 거라서. 수현은 눈을 감았습니다. 남편의 거짓말들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학회 준비, 야근, 출장. 전부 이 여자를 만나러 간 거였다. 아이 아버지 확인은 했어? 지은이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였습니다. 박진우. 생물학적 아버지 확률 99.9%. 수현은 그 종이를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숫자가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눈물 때문이었습니다. 지은이 말했습니다. 저도 죄인입니다. 유부남인 줄 알면서 만났어요. 하지만 아이한테는 죄가 없잖아요. 수현은 그 말에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지은이 일어섰습니다. 재산이나 그런 건 바라지 않아요. 그냥 교수님 자녀들이 동생이 있다는 걸 알았으면 해서요. 지은이 카페를 나갔습니다. 수현은 혼자 남았습니다. 식어버린 커피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아이에게는 죄가 없다. 하지만 그 아이를 받아들일 수 있을까? 한 달이 지났습니다. 수현은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큰아이가 물었습니다. 엄마, 그 아이, 우리 동생이야. 수현은 오래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그래. 너희 아빠의 아이야? 아이의 표정이 복잡해졌습니다. 우리가 만나야 해. 수현은 아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가 결정해. 엄마는 내 마음을 따르게. 아이는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만나볼래. 동생이니까. 수현은 지은에게 연락했습니다. 아이들을 데려오라고. 처음 만남은 어색했습니다. 3살짜리 아이는 낯선 사람들을 보고 엄마 뒤에 숨었습니다. 수현의 큰아이가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안녕. 나는 내 형이야. 아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눈이 남편을 닮았습니다. 수현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알았습니다. 이 아이에게는 죄가 없다는 것을. 지은이 말했습니다. 사모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받아주실 줄 몰랐어요. 수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받아들인 건 아니야. 용서한 것도 아니고. 그냥 아이들을 위해서야. 지은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수현은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남편이 찍혀있던 그 사진은 치웠습니다. 대신 아이들만 찍힌 새 사진을 걸었습니다. 남편 없는 가족. 하지만 여전히 가족. 그날 밤 수현은 아이들을 재우고 거실에 혼자 앉았습니다. 결혼 반지는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습니다. 버리지는 않았습니다. 15년의 시간을 완전히 지울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그 반지를 끼지는 않을 것입니다. 창밖으로 새벽빛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수현은 눈을 감았습니다. 배신의 아픔은 여전했습니다.
남편에 대한 분노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살아가야 했습니다. 아이들을 위해, 그리고 자기 자신을 위해 용서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수현은 생각했습니다. 다만 앞으로 나아가면 된다고. 죽은 자에게 복수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죽은 자의 거짓말 위에서 살아갈 필요도 없습니다. 수현은 일어섰습니다. 부엌으로 가서 커피를 내렸습니다. 쓴맛이 혀끝에 남았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이제 그녀는 진실 속에서 살아갈 것입니다. 비록 그 진실이 아프더라도.